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리더들이나 양측이 모두 원래의 주장에서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동의한 것이 있다면 정부 폐쇄 사태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것 정도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상원 하원 리더들을 화이트하우스로 초치를 해서 정부 폐쇄 이후에 첫 대면을 했지만은 결과는 서로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상안이라든가 양보의 기미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국민들이 연휴에 분주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80만 명의 근로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IRS가 문을 닫아서 텍스 리펀드가 늑장을 부리게 되는 것, 내셔널 파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 공항에 긴 줄이 서는 것,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정부 폐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트럼프에게가 47%, 민주당에게가 3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트럼프에게 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 되게 되고 워싱턴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원래의 주장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민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의 내용, 또 다수당으로 등장하는 민주당 하원의 움직임, 또 상원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 리더들이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해서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시츄에이션 룸에서 대조화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회동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셧다운 할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동 직전에 강요회의를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민주당의 제안이라든가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거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의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가 폐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내가 정부를 다시 열면은 바보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I would look foolish if I did that 라고 말을 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멕시칸 월이 자신의 선출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의 리더들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양보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상원의 태도도 그대로입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보내오든지 표결 절차를 상원에서는 밟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원, 상원 이 3자가 모두 원리의 주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개는 당분간 없다는 말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멕시칸 월은 반이민의 상징입니다. 트럼프로서는 그의 보수층 지지 세력의 생각에 반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또 트럼프의 정치적인 술수에 따라 춤을 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2020년 대선까지를 보는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 되고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되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현재 폐쇄되어 있는 정부 부처의 예산을 모두 통과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홈랜드 시큐리티 부의 예산을 2월 8일까지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 보안 자금 13억 달러를 인준을 하고 그러나 장벽 기금은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 상원이 이 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이미 거부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 법안이 공화당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바로 그 법안이고 유일하게 정부를 폐쇄시키는 그 걸림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상에서 마이크 펜스의 중재안까지 퇴박을 놓았습니다. 지난달에 정부 폐쇄가 되니까 펜스 부통령이 그럼 25억 달러만 내라 라고 중재안을 제시했었고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13억 달러에서 한 푼도 더 못 준다 라고 거절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5억 달러가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56억 달러다 라고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들을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팀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가 오늘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면은 대통령과의 협상하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작상입니다. 그러나 내일 회동 여부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미 멕시코가 장벽 기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새 교역 협약으로 미국이 돈을 더 벌게 되니까 결국 멕시코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새 교역 조약은 아직도 의회에서 인준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고 그래서 정부 폐쇄가 장기화가 되면은 새우등이 되는 측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그리고 봉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상 대안도 나온 것이 없고 대통령 입으로 정부 폐쇄가 long time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전망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애매한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데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는 상원이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하원이 모두 대통령의 비토안을 override 한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공화당이 무더기로 이 법안을 지지를 해야만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테네시 출신인 공화당 상원의원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의 의견입니다. 우선 국경 보안을 위한 16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 그리고 10억 달러를 추가로 더 낸다. 공항 항만 보안 자금으로 더 승인을 한다. 둘째는 장벽 기금과 나카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해서 흥정을 시작한다. 그런 아니고 셋째는 2013년도에 있었던 범정당적인 그 8인위원회가 만들었던 이민 개혁안을 다시 살려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안에는 국경 보안을 위한 기금이 상당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00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도 당시에 공화당 보수측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효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안을 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민주당 하원은 다수당이 된 직후에 정부 재개를 위한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새로운 안건들을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면 anti-corruption, 부패 방지안 같은 것을 내놓아서 통과시키고 국정의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1월 3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백악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백악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오늘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회 개원에 맞춰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예산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 예산안에 따르면 셧다운 해제와 함께 국경 관련 예산으로 13억 달러가 우선 지급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회동에 참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도 표결 계획을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6대 의회가 오늘 개원하고 2년 회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숫자가 의회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아메리칸 인디언 무슬림 여성도 처음으로 의회에서 봉사합니다. 여소야대로 바뀐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선출이 확실시됩니다. 외교 군사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맞물린 이번 하원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멕시코 국경 장벽 등 이민 정책, 건강보험 정책 등을 고리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 대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8일 중국 수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창어 4호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에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창어 4호는 중국의 통신중계위성 최차오를 통해 처음으로 달 뒷면 사진을 보내 달 뒷면의 신비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 890억에서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쿡 CEO는 또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38.5%에서 38%로 낮췄습니다. 애플은 신흥국의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이 두드러지게 위축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쿡카운티와 윌카운티 지역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늘어났습니다. 야생조류연구팀은 최근 이 지역 독수리의 서식처를 예년보다 10개소나 더 발견했는데 스코키 라군과 버시우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추위가 더 심해지면 일리노이 리버를 따라 남하합니다. 시카고시 의원이 가족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22지구 시의원 53살 리카르도 모노즈 의원, 그는 지난달 31일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2지구에서 1993년 이후 계속 시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엘크로브 빌리지에서 우편 집배원에게 총을 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카메론 로버츠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는 지난달 31일 엘크로브 빌리지에서 휴일 특별 우편 집배일을 보고 있던 집배원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4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30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 역시 맑겠고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1도. 주일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9도입니다.